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공습을 확대하면서 희생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군이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백린탄을 사용해서 민간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백린탄 하면 네이팜탄 이후에 가장 잔인한 비핵 살상 무기라고 불리는 그런 무기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 전문가에게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현재 가자 지구에서 백린탄이 쓰이고 있다는 뉴스 들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이미 여러 차례 백린탄을 사용을 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백린탄 자체가 사실 전쟁에서는 좀 종종 사용되는 무기로 2004년에는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하고 이제 영국군이 사용을 했었고 2006년에 레바논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사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도 이스라엘군은 이 백린탄을 사용을 했군요. 예. 근데요, 이 백린탄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백린이라는 게 그 화학기호 피, 그러니까 인이죠. 그 인의 그 일종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 백린은 발화점이 한 60도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소하면은 굉장히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즉 그러니까 하얀 연기를 내뿜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연기를 내뿜어서 군에서는 연막탄을 쓰기 위해서 이 이제 백린을 사용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굉장히 불이 잘 붙기 때문에 예. 그 소위탄으로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막탄이나 무슨 조명탄이나 이런 용도로도 쓰는데, 근데 예. 이렇게 위험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소위탄,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떤 걸 불태워버리는 그 이제 탄으로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인체에도 아주 막 치명적이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인체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체 조직이 이제 이게 불에 타거나 안 그러면 연막을 들이마시거나 아니면 흡입해서 이제 중독이 된 경우에 이제 치명적인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이게 사람 몸에 이 백린이 붙었을 때는 이 이제 그 촛농처럼 들러붙어 잘 떨어지지 않고요. 물을 부어서 끓려고 해도 꺼지지 않고 내려 옆으로 퍼집니다. 예. 즉 이제 이걸 다 태워서 없앨 때까지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끔찍한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인체에 닿기만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속수무책으로 그냥 살갗이 다 타도록 그걸 지켜만 봐야 된다는 거군요. 그래서 그렇게 비인도적인 무기라고 불리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 일단 피부에 닿으면 이제 뭐 이것을 어떻게 이제 끌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고 산소 공급을 차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진흙이나 이제 모래 같은 걸로 덮어서 완전히 산소 공급을 차단해야 하지 않고는 이제 뭐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사례도 있는데요. 베트남 전쟁 때는 이 백린에 이제 이 사람 몸이 붙으니까 아주 급하니까 대검으로 피부를 박박 긁어내서 이제 백린을 제거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끔찍합니다. 예, 아주 끔찍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무슨 하얀 악마니 무슨 악마의 무기니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예, 태양 속에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그런 이야기도 한다는데 이게 언제 처음 사용이 된 건가요? 백린탄이라는 무기가? 이게 원래 이제 백린을 어떤 이제 그 불 붙이는 데 쓴 것은 이제 19세기 아일랜드의 이제 독립운동 단체들이 그 영국을 향해서 이제 방어를 할 때 처음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쟁 용도로 처음 쓰인 것은 이제 1916년, 그러니까 1차 대전 중에 영국군이 최초로 이제 이 백린 수류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됐었고, 특히 영국군은 1920년에 이라크 지역에서 이제 쿠르드족이 독립운동을 벌이니까 이걸 제압할 때 이 백린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 백린탄이 굉장히 넓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주로 사용을 했는데 수류탄이나 박격포탄 등 아니면 대포에 쓰는 그냥 일반 포탄 등 다양하게 아주 활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아까 소위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이팜탄이라는 것도 뭐 소위탄의 일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네이팜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백린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된 지역 안에 뭔가를 태워서 없애버릴 때 아주 효율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한번 달라붙으면 절대로 저거 하지 않습니다. 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산소 공급이 차단되지 않는 한.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떤 이 벙커 안에다가 던져 넣거나 이제 활용을 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혹은 이제 장갑차 같은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던져 넣었을 때 이게 불이 붙게 되면은 역시 그 장갑차도 계속 이제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민간인 지역에 투하될 경우는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사실 이제 백린탄 자체는 그 일반 폭탄처럼 이제 폭풍이나 파편에 의한 이제 살상 효과, 우리 폭탄이 터지면 이렇게 에너지가 생기고 파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이걸로 보통 살상 효과가 생기는데 소위 이 백린탄은 그렇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 참호나 건물 밑에 숨어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타고 들어가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게 이제 광범위한 피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 무기를 무슨 쓰지 말자 해갖고 국제적으로는 어떤 논의가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논의가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CCW라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여기 3조에 따르면은 소위성 무기, 그러니까 불을 붙이는 무기를 민간인을 향해서 발사하거나 혹은 민간인 거주 구역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또 달리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민간인 거주 구역 밖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 왜 그런 또 빈틈을 만들어 놨을까요? 예. 아예 사용을 못하도록 폐기하도록 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규제는 국제 조약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뭐 계속 사용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는 백린탄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나요? 이제 이스라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차례 백린탄을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사용한 사례를 보면은 뭐 가장 이제 최근 사례 중에 하나가 2009년에 이제 그 가자 지구에서 그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 반지를 향해서 이제 여러 번 백린탄을 쐈는데 이때 이제 얘기한 것이 우리는 국제법을 준수했다라고 이제 이스라엘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니까 이게 우리가 일부러 쓰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과 이제 교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 병사를 보호하려고 발사한 것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백린탄이 결국 이제 무고한 민간인이나 혹은 유엔 직원까지도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비난이 너무 세지니까 결국 그 고위 지휘관 2명, 그러니까 이제 사단장과 여단장을 징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도 또 썼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 보면 꼭 이스라엘뿐 아니라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군에서도 백린탄 썼다고 하고 시리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교전 지역에서 백린탄 쓰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백린탄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탄환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근데 이거 목표를 이제 사람의 살상용으로 쓰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막을 낸다거나 연막 차량을 한다거나 이제 혹은 신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게 지금 누가 누구를 비난할 상황이 아니라 대부분 나라들이 아직 여전히 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 특히 이제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사고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리아 내전에서 이미 아사드 정부군이 반군 지역, 그 민간 지역을 향해서 여러 차례 백린탄을 사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뉴스가 있었죠. 예. 지금 위원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사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우리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포병 등에서 백린 연막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탄을 쏴서 이제 이건 살상 용도는 아닙니다. 적의 위치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군에서도 이런 이제 이 백린탄을 백린 들어가 있는 로켓을 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켓이라고 해봐야 되게 작은 건데 70mm 로켓인데 이제 이것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떤 표적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 백린 연막 로켓입니다. 아직은 연막탄 용도로만 사용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 언론과 SNS 통해서 가자지구의 아주 참혹한 실상이 점점 알려지고 있고요. 정말 끔찍한 사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일로 다시 한번 또 국제 여론이 형성돼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백린탄 사용 금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활발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결국 이제
과거 사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는데 네. 2009년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백린탄 사용한 경우에 네. 이때 사실 유엔이 너무 무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엔에서 원래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예. 백린탄을 민간 구역에 사용한 이것은 전쟁 범죄다. 그래서 이 가자 전쟁 때 이스라엘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조사할 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유엔이 결의를 했었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그냥 자체 조사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제출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신용만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예. 이제 빠진 셈인데 이러한 일이 뭐 똑같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결국 이것은 국제적으로 정말 확고한 여론이 이렇게 형성되기 전에는 여전히 백린탄은 활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생물종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서로를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그런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핵무기를 비롯해서 수많은 무기들이 지금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딜레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